서울 도심의 초고층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내추럴베베 본사. 이곳은 육아의 미래를 그리는 전초기지이자 고다림에게는 삶을 바꿀 유일한 희망이 걸린 전장이었다. TF팀은 최근 회사에서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육아 친화 캠페인의 첫 외부 행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브랜딩이 아니라 실제 육아 환경을 반영한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내추럴베베의 공간 마케팅을 강화하려는 전략이었다. 행사는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도심 속 문화와 감성이 녹아있는 그 장소는 이번 캠페인의 안성맞춤이었다. 행사 전날 TF팀은 아침부터 모여 행사장 세팅과 리허설 준비로 분주히 움직였다. 아이들이 체험할 각종 부스, 부모들을 위한 상담 코너, 포토존까지 세세하게 점검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다. 고다림은 자원한 듯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구석구석을 체크했다. 다림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에는 수십 번 펼쳤다 접었다 한 체크리스트가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사소한 것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행사 준비가 아니라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자체였다. 아이들의 체험 부스를 점검하던 중 다림은 행사장의 대형 유리문 근처에서 손에 쥐고 있던 테이프를 주우려다 순간 바닥에 놓인 무광 필름지에 발을 헛디뎠다. 몸이 휘청이던 찰나 누군가의 팔이 그녀의 팔뚝을 단단히 움켜잡았다. 힘있게 끌어올려진 그녀의 몸이 다시 균형을 잡았고, 그 짧은 순간 동안 그녀는 그와 눈을 마주쳤다. 놀람과 당혹,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공중에 떠 있었고, 그 중심에 공지혁이 서 있었다. 지혁은 말없이 그녀를 일으켜 세운 뒤 순간적으로 그녀의 팔에서 손을 떼며 거리를 벌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무심했다. 다른 팀원들에게 민폐 끼치지 마세요. 단정하게 잘 정리된 그의 말은 의도적으로 감정을 제거한 듯했다. 다림은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치 한겨울 눈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쓸쓸했다. 지역의 말에 TF팀의 몇몇 팀원들은 순간 분위기를 감지하고 눈치를 봤지만 금세 다시 각자 맡은 자리로 돌아갔다. 누군가가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소리도 들렸지만 다림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가 손을 뻗어 자신을 일으켰을 때 느꼈던 온기보다 지금 그의 말투에 담긴 냉정함이 더 강하게 남아있었다. 차라리 잡아주지 말지, 그런 생각이 불현듯 스쳤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다시 체크리스트를 쥐고 다른 부스로 걸음을 옮겼다. 흔들리는 마음을 꽉 잡고 오늘 할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결심만으로. 그 장면은 그저 작은 해프닝처럼 지나갔지만 두 사람 모두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특히 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그렇게 차갑게 밀어낸 이유를 곱씹고 있었다.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야만 했다. 그래야 감정이 요동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방금 전 그녀의 손이 그의 팔에 닿았던 그 감촉이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귓가에는 그의 말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꽂혔다. 다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말이 못내 가슴에 사무쳤다. 자신이 민폐라고 여겨지는 순간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한 그의 태도는 다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가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를 밀어냈고 동시에 이상하게 가슴에 파문을 남겼다. 눈을 돌릴 수 없어 붙잡고 싶은 사람인데 그는 늘 차갑기만 하다. 행사 준비는 분주하게 흘러갔고 다림은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더욱 집중했다. 메모장에는 일정과 할 일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부수별 체크리스트를 들고 현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녀는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상자를 나르고 땀에 머리가 젖을 정도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오로지 일을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이 자리를 절대 잃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 일이 아니라 그녀와 엄마 그리고 다정이까지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었다. 지혁은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유부녀가 아니었다면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 그 마음을 지워야 했다. 그런데도 시선은 자꾸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 다림은 더 이상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의 행동 하나, 말투 하나에 반응하고 있었다. 이 모순된 감정은 그를 점점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스스로를 단속하려는 냉정함은 더욱 날카롭게 그녀를 찔렀다. 이중적인 감정 속에서 그는 그녀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못하고 동시에 애써 무시하려는 싸움 속에 놓여 있었다. 그는 업무 지시를 할 때면 일부러 더 냉정하게 서류상 실수 하나에도 지적을 날카롭게 했고 그녀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말을 끊어버렸다. 다림은 그런 날선 반응 속에서도 끝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그 냉담함 뒤에 숨겨진 마음을 모른 채, 아니 어쩌면 어렴풋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행사 당일 서울의 문화복합공간은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과 엄마들로 붐볐다.
TF팀은 분주히 움직이며 각 부스의 준비 상황을 마지막까지 점검했다. 행사장은 알록달록한 풍선과 캐릭터 배너로 꾸며졌고 유아용 체험 교구들이 정갈하게 진열돼 있었다. 다림은 동화 구연 부스를 맡았다. 평소에도 책을 좋아했던 그녀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이른 아침부터 대본을 수정하고 목소리 톤을 조율하며 준비한 그녀는 무대 위에 오르자 놀라운 집중력으로 아이들을 사로잡았다. 옛날 옛적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이들의 눈이 커졌다. 다림은 등장인물에 따라 목소리를 바꾸고 표정을 풍부하게 그리며 마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몰입감을 이끌어냈다. 엄마들조차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박수가 나왔고 웃음소리가 터졌고 몇몇은 감탄의 탄성을 흘리기도 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그녀가 경력 단절 싱글맘이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그 공간의 중심이었고 누구보다 생기 있었다. 그 무렵 지역은 행사 총책임자로서 각 부스를 돌며 최종 점검 중이었다. 동화 구연 부스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본능처럼 발걸음을 멈췄다. 무대 위에 선 다림의 모습은 예전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따뜻한 가족의 이미지와 겹쳤다.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며 이야기를 건네는 그녀, 작은 손을 꼭 잡아주며 미소 짓는 모습은 그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지역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여자가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그의 가슴 속에 질문이 일었다. 그냥 안쓰러움으로 치부하기엔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단단함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당황했다. 이런 감정은 품어선 안 될 감정이기에 그는 스스로를 단속했다. 그녀는 유부녀 아닌가? 아이까지 있는. 하지만 그의 눈은 점점 그녀에게 고정됐다. 부수 주변은 유난히 환했다. 아이들이 연신 웃음을 터뜨렸고 엄마들은 흐뭇한 미소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지역의 가슴 깊은 곳, 오래전 엄마와 함께 웃던 기억이 불쑥 떠올랐다. 엄마가 지어주던 미소 저런 표정이었다. 어린 시절 단 한 번의 소풍날 비 오는 운동장에서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 기억. 그 기억이 다림의 모습과 겹치며 아릿하게 가슴을 쳤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사진으로 담았다. 셔터 소리와 함께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놀란 듯 잠시 멈췄지만 곧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마치 지역만을 위한 것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고 그는 무심한 척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돌아섰지만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이 그날 하루 종일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마음은 돌아가지 못했다. 이미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으니까. 외부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운은 사무실 안에서도 오래도록 지속됐다. 프로젝트 보고를 위한 회의실 TF팀이 둘러앉은 가운데 지역이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고 특히 다림에게만은 더욱 그러했다. 이번 캠페인 피드백 보고서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고다림 씨는 참여자, 만족도 분석도 포함해서요. 다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지역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응시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 회의실의 공기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팀원들은 대체로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들 역시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다. 다림의 옆에 앉은 팀원 하나는 눈치를 보며 슬쩍 그녀를 힐끗 쳐다보다 다시 고개를 돌렸고 맞은편에 앉은 또 다른 팀원은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애썼다. 하지만 지역의 날카로운 말투와 시선은 그 어떤 중재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업무적 지시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그것이 모두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었다. 지역의 시선은 칼날처럼 예리했고 다림을 겨누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계적인 냉정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미묘하게 흔들리는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다림을 향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불쾌감이나 직장 내 갈등이 아니었다. 그 감정은 매일 밤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아득한 끌림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끌림은 죄책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유부녀를 향한 마음이라는 사회적 금기와 도덕적 경계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억눌렀다. 그리하여 결국 그의 선택은 차가움이었다. 온기를 느끼기 전에 얼어붙어 버리는 선택. 그 선택이 정답일 리 없음을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라도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늦가을 햇살이 미약하게 비쳐들고 있었지만 실내는 싸늘했다. 지역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다림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포착했다.
그녀가 메모를 하는 손끝, 가볍게 움직이는 눈썹,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리듬까지도 그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존재에 민감해져 있었고 그 민감함을 들키지 않기 위해 더 날카로운 말투와 태도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어는 역설적으로 자신을 더욱 괴롭게 만들 뿐이었다. 회의실이라는 공식적인 공간, 여러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조차 그녀에게 집중된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다림은 그의 말투에 다시 한번 숨을 삼켰다. TF 팀원들 앞에서 굳이 자신에게만 나를 세우는 이유가 뭘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렴풋이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감춰진 감정을 느꼈다. 보고서 지시가 끝난 후에도 지역은 무심하게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런 시선은 그녀를 흔들리게 했다. 그건 단지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단절된 감정이라기보다 무엇인가 억눌린 감정이 스며 있는 듯했다. 다림은 노트에 써내려가던 펜을 잠시 멈추고 들릴 듯 말 듯한 한숨을 쉬었다. 그의 차가운 말투는 익숙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카롭게 그녀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상황이 이 관계에 어떤 균열을 만들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유부녀로 위장해 회사에 들어온 그녀는 지역에게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결정이었다. 엄마의 병원비, 집의 경매 위기, 다정이 남긴 빚까지. 그런 현실 앞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남고 싶었다. 그런데 지역은 자꾸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가 자신에게 더 차갑게 대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그를 더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어떤 감정은 억누르려 할수록 더 짙어지는 법. 다림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절절히 느끼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림의 가슴속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고 손에 쥔 펜은 땀에 젖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그 불편한 시선을 견디려 했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언젠가는 지나가리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혹했다. 그녀는 이 회사에, 이 팀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야만 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엄마의 병원비, 다정의 빚,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던 무기력함을 딛고 일어설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렀다. 참아야 해. 버텨야만 해. 매 순간 그 다짐을 되뇌며 그녀는 굳은 결의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지역과 눈이 마주쳤다. 잠시였지만 그 눈빛에는 무엇인가가 스쳐 지나갔다. 차가움 속에 묻어있던 복잡한 감정. 다림은 그 속에서 아주 잠깐 이전의 제주도에서의 따뜻했던 지역을 떠올렸다. 바닷가에서 웃고 네잎클로버를 나눠주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꿈처럼 아득했다. 그때 그는 지금처럼 차갑지 않았고 그녀에게 온기를 나눠주던 사람이었다. 다림은 그때의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냉정하고 가혹했다. 그녀는 다시 시선을 피하고 눈앞의 노트에 집중했다. 감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의가 끝난 직후 다림은 가만히 자리에 남았다. 모두가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조용해진 그 공간에서 그녀는 문득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는 마치 조급함을 부추기듯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녀는 손끝에 남아있는 볼펜 자국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 회사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실패할 여유도 없었다. 그런데 그가 그녀를 마치 가시처럼 대한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냉대에 그녀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만 같았다. 존재는 있지만 인식되지 않는 그보다 더 외로운 감정이 또 있을까? 그녀는 그렇게 몇 분간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다. 보고서, 자료 정리, 팀 내부 피드백 회의. 그 하나하나가 그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도구였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마주치는 직원들의 시선이 더욱 신경 쓰였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응원하는 눈빛으로 보았지만 어떤 이들은 무심하거나 경계심 어린 시선을 보내왔다. 그 속에서 다림은 늘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다. 흔들리지 말자, 동요하지 말자. 그녀는 업무에 몰두하면서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 단지 능력만으로 이 자리에 남겠다는 의지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속 한켠에는 늘 지역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냉대, 그 눈빛, 그 말투. 그것이 다림에게는 상처이자 그리움이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TF팀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전체가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로 바쁘게 돌아가던 중 팀장실 문이 열리며 지역이 나왔다. 그는 곧바로 팀원들을 소집했다. 이번 주 금요일 TF팀 첫 외부 협력사 공동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있습니다. 우리 팀이 직접 나가 현장 운영을 맡게 됩니다.
직원들의 표정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채 복잡했다. 특히 다림은 이 프로젝트에 온 힘을 다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료를 밤새 정리하고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자료까지 일일이 번역해 정리해왔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가 컸고 절박하기도 했다. 다림에게 있어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 그 이상이었다. 가족의 병원비, 동생의 빚, 그리고 하루하루 버텨내야 하는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붙잡고 있는 줄 하나였다. 그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퇴근을 도맡아 하며 텅 빈 책상 앞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다. 그런 그녀의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여기서 잘리면 정말 끝이야. 그 절박한 생각 하나로 피곤한 몸도 잊고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자신이 유부녀로 위장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야만 하는 현실 사이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무거운 마음을 품은 채 묵묵히 버텨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여러 번 무너졌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엄마의 병원과 병원비, 다정의 코인비, 그리고 무너진 가정의 자네들. 다림은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커리어의 전환점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녀의 방은 밤마다 회사 서류로 가득했고 알람은 새벽 3시에도 그녀를 깨웠다. 눈을 감으면 할아버지의 느티나무와 그 아래서의 맹세가 떠올랐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곳에서 버티지 못하면 나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 다림은 매일 스스로를 다그치며 하루를 시작했고 일상이 무너질까 두려워 모든 걸 걸고 있었다.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프로젝트 전날 TF팀 내부 회의에서 한 팀원이 다림의 준비물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을 지적했다. 고다림 씨, 이 항목 빠졌네요. 지난 회의에서 분명히 공유드렸던 내용인데요. 날카로운 말투였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다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누락한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팀원 중 일부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날 회의실의 공기는 전쟁터 같았다. 모두가 다림의 작은 실수를 꼬투리 삼아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분위기였다. 한 팀원은 과하게 큰 소리로 탄식을 내뱉었고 다른 이는 노골적으로 눈을 굴렸다. 마치 누군가가 넘어지길 기다렸다는 듯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였다. 다림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꾹 쥐었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결코 눈물을 흘리진 않았다. 약해 보이는 순간 이 세계는 그녀를 가차없이 삼켜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는 견뎌야 해. 울면 안 돼, 고다림. 끝까지 버텨야 해. 그녀는 속으로 되뇌이며 고개를 들었다. 그때였다. 지혁이 조용히 서서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책상 위에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낮고 단호한 그의 말에 회의실 안에 웅성거림이 멎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다림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엔 어떤 갈등이 엿보였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는지죠. 지금은 문제를 지적하는 시간보다 해결책을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다림 씨는 곧바로 수정할 겁니다. 그의 말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팀원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평소 지역이라면 누군가의 실수에 가장 엄격하게 반응했을 사람이다. 그런 그가 다림을 두둔하다니 팀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은 속삭이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다림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 그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팀의 조화를 위한 수단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 전해준 무게감은 너무도 컸다. 그 말 속엔 단순한 업무상의 지시 그 이상의 것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후 팀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다림은 그대로 자리에 남아 수정 작업을 이어갔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다. 지역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말은 마치 그녀의 지난 삶 전체를 위로해주는 듯했다.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던 그녀에게 그 한마디는 큰 울림으로 남았다. 그리고 지역 역시 자신의 말이 주는 무게를 뒤늦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왜 자꾸 신경이 쓰이지? 왜 이 사람한테만?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울리며 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낯설었다. 원래라면 업무 실수에는 냉정하게 반응했어야 했고 특히나 유부녀라는 선을 넘을 수 없는 상대에게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었다.